자,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 된다면, 자, 그리고 또 통화 수합 만약에 재개 얘기가 나와서 우리 외환시장도 안정을 찾아간다면 지수는 이번 주에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간밤 미국 시장 2%의 반등이 정말 찐 반등인지 그런 기대감을 높이는 앞서의 어떤 대담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또 소매 판매 지수가 잘 나와서 뭐 이 정도면 굳이 100bp까지 금리 올릴 필요가 있겠냐. 네, 맞습니다. 이런 안도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시장에서는 진짜 안도감을 찾을 수 있는 이슈로 해석을 하는지 역시 또 진짜 전문가에게 여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담당의 최보원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도 저희처럼 밤낮이 거의 바뀐 생활 하시나요? 해외 증시 보시니까? 아니죠. 저는 직장이니까 아침 그래요? 일찍부터 회사를 갑니다. 그렇습니까? 네.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해볼까요? 네, 뭐 제가 굉장히 좀 즐겨보는 클린 영상 중에서 우리 애널리스트 분, 최보원 애널리스트 분 굉장히 매일 나오셔가지고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또 이제 미국 주식도 담당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궁금한 게 좀 개인적으로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 이제 CPI 발표 나고 나서 페드와치에서 이제 금리 인상 확률 자체가 거의 80% 가까이 육박했다가 지금 또 확인해 보니까 29.1% 정도로 많이 다운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확 떨어져? 그러니까요, 참 네. 재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75bp에 대한 인상이 70%가 이제 상회를 약간 했고 그런 부분인데 계속해서 뭐 그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은 둔화될 것이다. 이게 너무 우리가 공격적으로는 안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관련된 배경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게 처음 나타난 상황은 아닙니다. 5월 CPI가 공개가 된 이후에도 빠르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거다. 상당히 좀 우려가 컸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흐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 자체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는 이 코로나19라는 것도 겪었고 이 1차, 2차 오일 쇼크라는 것도 겪고 금융 위기도 겪다 보니까 이 제일 앞에서도 좀 계속 말씀을 주셨고 이 앞에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도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빠르게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 최근에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 말씀을 주셨는데 인상 속도 자체는 아무래도 7월에는 뭐 75p, 100bp 인상 가능성 부각이 되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아무래도 인상폭 자체는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또 좋게만 해석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약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자 뭐 이런 또 인식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실적들을 다 뒤엎는 어떤 이슈, 소매 판매도 잘 나오고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이 이슈도 좀 희석되고 했지만 그래도 실적 나오는 걸 보면 걱정이 반영이 되는구나. 저희 금융주 실적 발표도 보니까 예상치를 훌쩍 밑돌았잖아요. 그래서 만약 또 이제 숫자가 나오고 보면 시장에서는 그랬지 참 경기 안 좋고 실적 안 좋지 또 이러면서 이 숫자 때문에 걱정을 해서 다시 또 우려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어떠세요? 실적 발표에 대한 안 그래도 제가 앞에서 조금을 듣다가 조금 놀랬던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런 모습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주하실 수는 있겠지만 조금 이제 아픈 소리를 이제 조금은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조금 둔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실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 낙폭이 컸던 기업들이 반등을 하더라도 공격적인 추매보다는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매매의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또 말씀을 주셨지만 이 실적 발표라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무작정 이게 좋게 나온다, 나쁘게 나온다라기보다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은행과 같은 경우에도 이익단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대동 충당금을 막 쌓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은행들도 아무래도 경기 둔화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질 거다라는 거를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이외에도 실적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다, 안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대비로는 조금은 그렇게 긍정적인 스타트는 아니다라는 거는 수치적으로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좀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뭐 어닝 시즌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지금까지 미국이 한 2번 정도의 레벨 다운이 진행됐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첫 번째 레벨 다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죠. 좋은 인플레이션이 있고 나쁜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상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미국 시장의 기업의 실적이 둔화될 수 있다. 이전에 그 JP 모건 그 다이먼 CEO인가요? 1월 달에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앞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실적이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미국의 대형 금융주들이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이 나왔다가 전반적으로 나쁜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레벨 다운 한번 진행됐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경기 후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레벨 다운에서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세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그 미국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8월 전후로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그에 따라서 과연 이 두 번의 레벨 다운이 이제 진정이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조금 퀘스천 마크가 많아요. 이게 네. 전문 용어로 쌍바닥 형성. 그렇죠. 우리 뭐 약간 좋아하잖아요. 쌍바닥. 더블 바텀인가 네. 트리플 바텀인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올라가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 주셨던 것부터 조금 더 해드리면 네.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 후퇴 그리고 경기 침체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기술적인 경기 침체라는 거는 GDP가 2분기 연속 감소를 해야지 맞습니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번 2분기가 마이너스가 아닌 이상은 4분기 이후가 되시겠죠. 하지만 경기 수축 국면으로 네 가지로 좀 나누어 봤을 때는 이미 경기 수축 국면에 접어든 지 4개월째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업종별로도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11개 업종 중에서 경기 수축 국면에 가장 좀 부진했던 게 금융주입니다. 그런 영향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방금 말씀 주신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번 조금은 더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약 35개의 기업이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에 8개 분기의 평균을 한번 살펴보면요. 매출과 같은 경우에도 이익과 같은 경우에도 뭐 76%씩 뭐 80%씩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발표가 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될 거다 결론을 짓기에는 조금은 더해지고 있는 게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될 때는 비용의 부담이 커진다라고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해 주시던데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바로 환율이겠죠.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달러 인덱스 계속 높아지고 달러 가치가 계속 높아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이던스가 조정이 되는 모습들이 아직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탑라인 단, 즉 이제 매출 단에서는 환율 쪽 그리고 인플레이션 단 비용 측면을 함께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무조건적으로 추세적인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타난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낙폭이 컸던 기업들 보실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환율 영향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박을 좀 견딜 수 있는 기업들 조금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낙폭이 컸던 기업들도 있는 만큼 그런 안정적인 기업들에 더해서 조금은 이 반등 여력이 높은 업체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 즉 이제 바벨 전략을 기반으로 조금 대응을 해나가심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조금 더 시장의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100bp 인상하는 명분에는 달러 강세를 좀 염두에 둔 그런 속내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신흥국 화폐의 리스크는 더 올라갈 텐데 이런 추세를 전환해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는 아직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어떨까요? 모른달까 저희가 이번 주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있으시죠. 아시겠지만 21일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 쪽에서도 유럽 중앙은행이시죠. ECB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부각이 되어 있는 BOJ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환율이라는 거는 달러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지금 다른 국가들하고 미국과의 또 상관관계도 상당히 좀 이제 함께 영향을 주는
이러한 국면이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달러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FOMC 이전에 이렇게 다른 국가들의 통화정책 회의도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의 환율이 저번 주에는 상당히 좀 약세가 가속화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게 이제 뭐 그 국가들의 이슈라기보다는 또 미국의 이슈라기보다는 또 캐나다 쪽에서도 기준금리를 아시겠지만 100bp 인상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국가들 간에 이 금리 차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좀 부각이 되면서 그런 국가들이 조금은 더 이제 환율에도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시피 그런 측면을 계속 좀 하반기에는 주시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와, 근데 뭐 제가 이제 쭉 다 들어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난감한 게 바벨 전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 전략이 조금 이제 양날에 약간 좀 그런 장단점이 좀 있는 걸로 아마 아실 텐데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우리 최보원 애널리스트님께서는 과연 이번 어닝 시즌에서 이 8월 뭐 전후로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마무리될 텐데 가장 조금 개인적으로 좀 분석하셨을 때 실적이 조금 아웃퍼폼할 수 있는 뭔가 기업보다는 섹터 위주로 간단하게 조금 언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한국에서는 조금 친근하게 뭐 제약 바이오 쪽 네. 그리고 IT 쪽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 IT 업종 내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쪽보다도 이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서비스 쪽과 같은 경우가 실적이 빠르게 좀 개선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 압박에도 좀 수요가 이어질 수 있는 업체들이 있으시겠죠. 이 경기 소비자 업체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리테일 기업들 상당히 좀 나뉘는 구간이 보여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경기 소비자 업체들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박 상당히 좀 커집니다. 경기 둔화 압박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을 수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반영이 되면서 건자재 업체들 조금 더 주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더 빠졌을 때 담을 수 있는 업체들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이제 계속해서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됨에도 큐가 계속 늘어나는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는 이 펩시코와 같은 업체들 그리고 조금은 더 인플레이션 압박에도 수요 이어지고 있는 방산업체들 그리고 조금 더 유가 빠진다라는 측면이 반영이 되면 더 실적 개선 기대감 높아질 수 있는 항공업체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건 미국 시장 내에서의 섹터이죠. 미국 안에서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 IT 중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대표적인 성장주인데 금리 인상기 시기에 제일 많이 이익 훼손 우려가 있어서 많이 빠졌던 업종들이기도 하죠. 그러한 기업들도 있으시겠지만 네. IT 서비스 안에서도 가장 이제 상위권에 있는 게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와 같은 업체들입니다. 소비재군요. 네, 예. 해당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회복 국면에 조금 더 접어들수록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조금 더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순차적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매니저님 계속 네. 경기 우려를 얘기하고 계셔서 예. 이런 네. 투자 아이디어, 뭐 뷰는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국면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좀 빠르게 반영이 되어 있는 만큼 반영이 됐다. 7월 초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반영이 된 건 아니지만 7월 초와 같은 경우에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이 경기가 침체가 되고 난 이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빠르게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확실히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좀 혼재가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이 7월 적어도 8월 중순 어닝 시즌일 거다라는 측면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국내장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연결시켜 보면 어떻게 섹터 연결해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애플, 예. 구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당연히 IT 반도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 업종이 좀 몰려 있고 개인적으로도 뭐 아까 펩시코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로콜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라 드실 거면 그냥 드세요. 네. 뭐 제로 콜라 다른 데서 다 하시고. 아 그렇습니까? 저는 코카콜라가 만약 60불 언더로 좀 빠지면은 무조건 살 자리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필수 소비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탑픽은 저도 코카콜라라고 좀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결하면은 다른 음료 기업들이 있죠. 롯데칠성 같은 기업들 뭐 다양하게 있고 그다음에 완성 식품 기업들도 저도 좋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풀무원, 오뚜기 뭐 이런 종목. 대상도 있고. 네. 오, 좋습니다. 자, 저희 좀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투데이인사이트 한국투자증권 해외 주식 담당의 최보원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